2026년 손해평가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3월 3일 화요일 2016년도 2차 1과목 7강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농금원 이론서가 현재 2026년도 개정 초안이 나왔습니다. 지난해보다도 며칠 일찍 나왔죠. 2월 26일자로 나왔고요. 그래서 7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78페이지까지는 백선으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농금원에서 이론서를 다운받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우리가 가면 농금원을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농업정책금융원이죠.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금원을 클릭하시고 검색하시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가지 이제 농림축산식품 모태펀드부터 해서 손해평가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손해평가사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보시면 좌측에 자격시험부터 해서 쭉 나옵니다. 자격시험에 대해서 이론서 및 기출문제죠. 우리는 지금 이론서 및 기출문제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출문제는 오른쪽에 보시면 기출문제를 클릭해 보시면 1회부터 11회까지 1차, 2차 시험 기출문제만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론서죠. 이론서에 대해서 작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월 28일 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쭉 나와서 그 다음에 보시면 작년에 나와서 4월 4일 확정돼 약 한 달 뒤에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정될 때는 작년도 2025년도 4월 4일 확정될 때는 이렇게 나왔죠. 수험생들의 혼란 방지와 출제 기준의 확정 등을 위해서 추가 수정 없이 본 이론서 수정본을 최종본으로 확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칙이 3개월 전에 확정된 것은 이제 변경이 되더라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4월 4일 확정됐지만 올해는 2월 25일 날 이렇게 나왔습니다. 2월 25일 날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죠? 요 기준은, 위 기준은 2025년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면 2026년도 제도 및 상품 개선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25년도 12월 31일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초안은 2월 25일이다. 그죠? 2월 25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다운받아서 지금 79페이지부터 강의를 할 것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그 이전 78페이지까지는 백선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제도 일반은 특별한 게 없죠. 조금 내용은 많아지서나 이 내용은 쭉 한번 읽으면서 살펴보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쭉 읽어보시고, 다만 우리는 2001년도부터 사과, 배 두 품목에 대한 시범사업으로서 시작했다. 사과, 배가 과수 중에서는 처음으로 나왔다 하는 부분은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쭉 이렇게 연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험 나올 것 중심으로 본다면 사업 운영 체계죠. 농작물 재해보험의 사업 주관 부서는 했을 때는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가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관리하는 기관은 농금원이고 우리가 시험에 나오면 농금원을 써서는 안 됩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입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다. 이렇게 쓰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보험 관련 법령의 개정, 보험료 및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지원 등 전반적인 제도를 총괄하는 부서가 농림축산식품부다 하는 부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재해보험 사업의 관리 감독,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 이런 것들을 한다. 그다고 사업의 시행 기간은 이제 농작물에 대해서는 NH 농협손해보험이다. NH 손해보험, NH 농협손해보험이다 라고 알아두시고, 그래서 독점이요. 독점을 하고 있고, 그 다음 가축에 대해서는 NH 손보와 NH 손해보험과 기타
5개 회사가 더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에 대해서는 NH 농협손해보험에서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밖에 보험 개발에는 보험 개발에서 보험 요율을 산정합니다. 그 1년 동안의 손해율을 가지고 요율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보험 요율을 산정하고,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및 약관 등을 인가합니다. 그죠? 금감독원. 손해평가의 주체는 누구냐 해서, 우리 손해평가의 주체는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이렇게 괄호넣기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한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농업재해보험 심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차관을 위원장을 한다.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올 수 있죠.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하는 위원장이 된다 하는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만 하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 새로 바뀐 82페이지가 되죠. 82페이지. 82페이지 보면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를 담당할 손해평가자 자격시험에 담당하는 곳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다 하는 부분까지도 체크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방금 설명했던 것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사업시행 주요 내용 중에서 계약자의 가입 자격 요건이 중요하죠. 가입 자격 요건은 농업재보험법 시행령입니다. 농업입니다. 업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농업재보험 시행령에 따라서 농작물재보험, 그 다음에 임산물재보험, 그 다음에 가축재보험, 이렇게 해서 가로넣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자격은 우리는 강제보험이 아닙니다. 그죠? 누구든지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임의보험 방식입니다. 첫째는 가입하기 위해서 일정 조건이 필요하죠. 첫째는 보험에 가입하는 농작물 재배하는 지역이 해당해서 농작물을 합니다. 그죠? 같은 농작물이라도 현재 시범사업에서 하는 곳에서 하고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가입이 안 되죠. 그래서 해당 지역에다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경작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됐든 면적이 됐든 경작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된다 하는 부분, 그리고 가입 시에 보험료의 50% 이상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 300평 정도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농업경영체에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귀농귀촌을 하시더라도 농업경영체를 되기 위해서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땅을 구매하시고 경작을 하게 되면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가입 자격은 중요하죠. 이거는 5점 문제로 잘 나올 수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중에서 200만원 이상은 당연히 가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암기할 필요가 없죠. 왜? 우리가 필요한 것은 10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그리고 시설에서 200, 300, 1000제곱미터 요 5가지만 알면 나머지는 전부 다 최소 200만원 이상 돼야 되겠죠. 보험으로서 보험료를 내고서 200만원도 자기 부담 비율을 빼면, 그죠? 180만원 책의 한도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은 돼야 보험으로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은 정부 정책 자금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아주 적더라도 해주겠다 하는 부분에서 50만원 이상은 기억을 해야 된다. 5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우리가 식량 자원이죠. 식량 자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식량 자원으로 메모하시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벼, 밀, 보리, 밀 중에서 메밀이죠. 메밀도 밀이죠. 메밀, 귀리 5개 품목이 식량 자원으로서 50만원 이상일 때, 아주 소규모일 때라도 보험을 가입해 주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00만원 이상일 때는 암기를 해야 되는데 100만원 이상은 생산액 또는 생산비 해서 농지보험 가입 금액은 아주 콩만한 것을 보면 옥수수도 옥수수에 달려있는 것이 콩만하죠. 요거 우리가 먹는 것 알갱이를 보면 콩만한 것, 콩팥, 옥수수. 그 다음에 이 품목들은 생산비 보장, 무버, 움직인다는 뜻이죠. 무버. 생산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고 배고파 당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단 것을 먹여 시금치, 양상추까지 먹여라. 요렇게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놓고 보니까 무버, 움직인다, 배고파. 이 중에서 아닌 것만 빼면 되겠죠. 고추와 브로콜리는 200만원 가겠죠. 왜? 무한하수기 때문에 아주 잘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무버해서 브로콜리와 고추는 200만원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200만원에서 찾아보면 나오겠죠. 고추와 브로콜리 나오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당이 떨어서 단 것을 먹여. 메밀이 50만원이죠. 밀 중에서 메밀. 요렇게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배추, 파, 당근, 단호박, 시금치, 양상추. 시금치는 노지죠. 시설하우스 있는 것은 시설로서 되기 때문에 시설로 갑니다. 시설작물로 가겠죠. 시설작물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시금치는 노지라고 써야 됩니다. 노지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 시금치 우리가 비닐하우스 속에 자란 것은 면적으로 가야 된다 하는 부분만 해두면 정확하게 50만원 이상과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된다 하는 부분에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가림 시설은 포도, 대추, 참다래 시험이 잘 나오죠. 비가림 시설에 되는 품목은 과수에서 1군, 2군, 3군으로 나누었죠. 그래서 1군에서는 포도, 2군에서는 참다래, 3군에서는 작은 놈, 대추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이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 다음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 작물에 대해서는 단지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이고, 특이한 것은 이번에 새로 나온 품목이 녹두, 생강, 참깨입니다. 그죠? 녹두, 생강, 참깨는 이게 면적으로 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이게 시험 출제 확률이 높죠. 녹두, 생강, 참깨 새로 들어온 이 세 가지 품목은 단지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다 하는 부분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위험의 사과, 배, 단감, 뜰번감도 단지 면적의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됐습니다. 이것이 특이사항이죠. 종합위험 사과, 배, 단감, 뜰번감은 종합위험에 가입한 사과, 배, 단감, 뜰번감은 300제곱미터. 요게 아주 중요한 변경사항 중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다. 그 다음에 농업수의 안정보험에 가입한다면 농지면적의 10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보시고, 기존에 차, 조, 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는 이미 기존에 있을 거고, 이번에 농업수입 안정보험은 농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었다 하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그래서 여기서 5점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020년 현재 76개 품목인데 이게 3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바뀌면 79개,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이 정도 된다 하는 부분에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별 재범위 보장에서 과수작물 13개 품목하고, 그 다음에 쭉 나온단 말이죠. 이걸 구분할 것인가? 구분하면 좋죠. 식량자원. 제가 볼 때는 특용작물이 뭔지, 이거는 술 담그는 거죠. 술 담글 때 쓰는 이 품목은 인삼, 오디, 차, 참깨다 해서 특용작물 참깨가 들어갔기 때문에 인삼, 오디, 차, 참깨, 술, 특용이죠. 특용. 참깨 술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야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인삼, 오디, 차, 참깨. 인삼물이다 하는 것은 산에서 재배하는 건 뜰번감, 대추, 밤, 호두, 복분자, 오미자, 표고버섯, 두릅. 그 표고버섯이 좀 특이하다. 왜? 버섯 작물을 쓰라라고 했을 때
세 개 품목만 써야 됩니다. 이때 구분이 중요하죠. 이때 구분은 보험 대상 농작물별 재범위의 보장 수준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구분할 때는 보험 대상 농작물별 재범위 및 보장 수준에서 구분할 때는 버섯 작물은 3개입니다. 느타리, 양송이, 새송이. 표고버섯은 임산물로 구분됩니다. 왜냐하면 표고버섯은 여러분이 제주에 보면 오름이라고 있습니다. 오름이 있으면 오름에 들어간 입구에 보통 보면 표고버섯을 재배를 좀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는 임산물로 분류가 된다. 그리고 버섯 작물은 3개로 분류가 된다 하는 부분에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게 공부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험 사업 실시 지역이 중요하죠. 지금 올해도 대거 농업수입 안정보험을 들어갔단 말이죠. 전국에 실시하기 전에 시범사업을 먼저 합니다. 시범사업은 전국적으로 본사업을 하기 전에 실시하죠.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개념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범사업은 전국적으로 보험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일부 지역에서 보험 설계가 적정한지, 보험 사업의 확대가 가능한지, 농가의 호응도 좋은지 등을 파악을 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전국적으로 본 사업을 합니다. 따라서 농업재 심의에서 심의에 따라서 본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 하는 부분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위험 방식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담보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시험에 나올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구분을 할 때 적과 전 종합위험은 사과, 배당감, 뜰번감, 적과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담보하고 적과 후에는 태우, 집에 불나고 지진 났다. 요 부분을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적과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담보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5종 한정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죠? 적과제는 최대 자연재해, 조수, 화재도 가입도 되지만 5종 한정도 가입할 수 있고, 자연재해, 조수, 화재의 담보는 또 같은 말은 5종 한정 미가입이란 말을 씁니다. 시험에 그렇게 나오죠. 한정 미가입을 했다 할 때는 요거 자연재해, 조수, 화재를 가입한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5종 한정도 가입할 수 있다. 적과 후에는 태우집에 불이 나고 지진이 났다. 플러스 일소 피해와 가을 동산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고, 두 가지는 부담보를 할 수 있다 하는 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읽으면서 총 정리를 해야 되죠. 무화과는 7월 30일 이전까지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8월 1일 이후에는 태우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둬야 된다. 태우라고 하는 부분에서 태우에서는 강풍이 포함된다. 그죠? 우리가 하는 모든 농작물에 있어서는 태풍 속에 강풍이 된다. 그 강풍이 뭔데 했을 때는 14m/s 이상을 의미한다 까지만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복분자일 때, 복분자일 때는 5월 30일 이전에는 자연재해, 조수, 화재도 종합위험을 담보하다가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그 이후까지는 태우다. 그죠? 태우다. 그 다음에 복분자는 수확기 부보장 특약이 있더라. 이게 이제 탄생 배경을 보면 오디는 잘 짓물러지기 때문에 오디는 처음부터 수확기들을 보장해주지 않았지만, 복분자는 그래도 조금 나은 상태였기 때문에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해율이 워낙 많다 보니까 수확기 때 부보장을 하면 보험료를 대폭 할인해주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 특약이 있다 하는 것은 복분자에서 수확기 부보장 특약이 있다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 다음 인삼은 태우집에 불이 났다. 태우집에 불이 났다. 화재가 들어간다는 게 특이하죠. 화재가 들어갑니다. 기본 담보에 화재가 들어갑니다. 인삼이. 그래서 특정 위험이지만 태우집에 불이 나서 냉침폭포이다. 그래서 냉침폭포, 냉의 침수,
폭염, 폭설 플러스 조수의 두더지죠. 두더지가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부터 조수혜를 담보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농민들이 그런 사항들을 요구하게 되면 이처럼 담보를 계속 늘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많이 늘어나고 농민들도 자기가 담보받아야 될 자연재해 및 조수의 화재에서 계속 병충해까지도, 그 가만히 보면 지금 개편된 것도 보면 병충해도 계속 포함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왜? 농민들이 애로사항이고 병충해는 막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요구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상품화될 때 우리 하는 일은 점점 늘어나게 돼 있다. 그래야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다.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위험에서 이번에 새로 나왔죠.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사과, 배, 단감, 떫은감도 이제 적과전 종합위험도 가입이 가능하고, 뭐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죠. 이중으로 해봤자 이중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니까 둘 중에 하나죠. 적과전 종합위험에 가입하든,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은 적과전 종합위험에 가입하든 나는 종합위험에 가입하겠다. 종합위험 말 그대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담보해준다. 그 중에서 사과에서 가장 많은 병충해가 바로 탄저병입니다. 그것도 이번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해야 되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탄저병까지도 사과에서는 담보해 주겠다. 나머지는 전부 다 똑같은 거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참전해. 그죠? 특별한 게 없죠. 그러니까 병충해 있는 게 시험이 잘 나오겠죠. 이제 사과도 나왔고, 벼품목은 병충해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정리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품목이 종합위험의 참깨, 녹두, 생강 세 가지 품목은 종합위험이다.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다. 감자, 배추에서도 물음병이 많기 때문에 물음병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과수에서는 과수, 그 다음에 밭작물, 과수에서는 복숭아, 그 다음에 사과, 논작물에서는 벼, 구분할 수 있어야죠. 병충해 되는 게 중요하죠. 병충해는 특별하기 때문에 복숭아의 세균 구멍병, 사과에서는 탄저병, 그죠? 밭작물에서는 이처럼 고추, 감자가 기존에 고추와 감자는 해줬고, 그 다음에 배추에 대해서 물음병을 추가를 해주고, 감자는 병충해 기존에 있어 왔고, 이렇게 공부를 해주기 바랍니다. 병충해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 비가림 시설, 시설 작물, 버섯 작물에 대해서 화재는 특약이더라. 왜?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보험료가 좀 비싸기 때문에 특약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특약으로 가입을 한다 하는 부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면, 그래야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우리가 공부하면서 암기가 될 것이다. 그 다음 자기부담금. 자,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자기부담금이 왜 나왔을까 하는 것은,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이죠. 보험 가입 금액에서 곱하기 우리가 조사한 피해율에서 자기부담 비율이 있단 말이죠. 자기부담 비율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다 농작물 합니다. 그 중에서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이 손해액이죠. 그래서 보험금은 손해액 마이너스 보험가입 금액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하니까 자기부담금이 되겠죠. 자기부담금이 된다. 근데 자기부담 비율이 10%, 15% 해서 쭉 비율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부담금에서 한도가 또 있다면 한도. 그러니까 별도로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빼는 이 공식을 사용해야 될 파트는 4가지 파트가 있더라. 그 파트가 바로 옥수수 파트, 온주밀감 파트,
그 다음에 가축, 그 다음에 시설 파트, 4대 시설이죠. 4대 시설의 이 부분은 이렇게 자기 부담금에 대한 한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부담금이 얼만데 했을 때, 그 다음에 생산비를 보장하는 브로콜리, 고추의 보험금 산정 시 잔존보험 가입 금액의 3% 또는 5%죠. 그래서 제가 강조를 많이 했죠. 고추와 브로콜리는 가입할 당시하고 따도 계속 자랍니다. 그걸 갖다가 무한하스라고, 끝없이 자란다는 뜻이죠. 무한화스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없을 무자에 한계가 없다. 고타자, 예. 그래서 끝이 없는, 그 무궁화도 마찬가지죠. 계속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존 보험 가입 금액, 남은 보험금 주고 또 100% 남아있어.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을 10% 15% 매길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시험에 나오기도 했죠. 고추와 브로콜리는 자기 부담금이 3% 5%다. 그 다음 시설 작물의 경우는 어떻게 할 건가? 시설 작물의 경우 뭐 파프리카, 딸기, 뭐 이런 모든 품목들에 대해서 시설 작물, 비닐하우스에 자라는 시설 작물의 경우 10만원까지는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고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바로 소손해 면책이죠. 작은 손해는 면책하겠다는 소손해 면책이죠. 우리가 실손에 가입하더라도 약국에서 예를 들어 몇천원, 3,000원, 2,000원 이렇게 했어도 보험금을 주다 보면 청구하고 받고 하는데 소손해 면책으로 다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평가사가 가서 평가하는데 이 금액보다도 이게 2만원 나왔다면 2만원. 근데 우리가 평가 한번 하는데 비용이 5만원이면 그죠?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이 바로 시설 작물의 경우는 손해액이 10만원까지는 계약자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보험금 안 준다는 뜻이죠.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10만원이 나오겠죠. 딱 계산했는데 10만원이다. 이제 보험금은 0원이에요. 0원. 초과해야 됩니다. 10만 5천원이 돼야 준다는 뜻이죠. 10만 1천원. 10만원 초과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농업시설의 경우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최소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자기 부담금을 적용한다. 다만 해가림 시설은 이렇다. 요 부분은 다음 장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두셔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장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문제 나올 때 보장 수준이 뭐냐 했을 때 보장 수준은 90%다 85%다 하는 반대말이 뭐냐 했을 때 이걸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보장 수준의 반대말은 자기 부담 비율이죠. 자기 부담 비율이다. 자기 부담 비율이 10%니까 보장은 90% 해주죠. 100%에서 10% 빼야 되니까 10%, 15%, 20%, 30%, 40% 요걸 알아두셔도 되고 보장 수준으로 해도 됩니다. 보험가입 금액의 보장 수준은 자기 부담 비율을 뺀 것이 보장 수준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새로 나온 품목은 10%, 15%이 없죠. 왜 없죠? 2년과 3년에 경과했을 때 손해율에 따라서 120% 미만일 때 10%가 될 수 있고 15%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는 안 된다. 처음부터는 80% 보장 수준, 즉 자기 부담 비율은 20%만 가입이 가능하다. 20% 또는 30%, 40% 가입 가능하죠. 누구든지 20% 가입하기를 원하겠죠. 자기 부담 비율이 적은 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품목들을 암기해야 되느냐? 저는 암기하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건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그냥 시간만 가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굳이 따로 암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2026년도 지금 시험 보는 기준에서도 이게 또 바뀌어 있단 말이죠. 그것까지 구분해서 공부하기는 힘들고 그런 부분을 시험은 출제가 안 되어 왔습니다. 또 안 나올 거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와 고추는 잔존보험가 입기입니다. 남은 잔존보험, 무한하세인 이 두 품목은 자기부담금이 3%에서 5%다. 자기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잔존보험가입금이다. 보험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었다가 1차 300만 원이 지급되었다면 나머지 7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3%든 5%든 주어진 조건 가지고 풀면 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가림 시설 중요하죠. 시설 파트에서 자기부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가림 시설 해가 비치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 10만원에서 100만원 한도다. 좀 허접하죠. 그래서 구조체에서 나오는 부분은 자기부담금은 30만원에서 100만원이다. 그 다음 피복제 단독 비닐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적기 때문에 최소 10만원에서 30만원, 해가림 시설은 10만원에서 100만원 중간이죠. 최저 10만원에서 100만원 이렇게 해주고, 이때 자기부담금은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한다 이 뜻이 헷갈릴 수가 있다. 그래서 목적물 손해가 300만원이 났다 또는 200만원이 났다 1200만원이 났다 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300만원 났을 때 자기부담금은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300만원 났을 때 자기부담금은 이것의 10%를 먼저 구합니다. 30만원이죠. 30만원이니까 구조체 사고이다 라고 했을 때는 30만 한도니까 OK가 되겠죠. 근데 200만원 났다 했을 때 이 10%는 먼저 10%를 구하죠. 20만원인데 20만원은 구조체 사고, 일반적인 구조체 사고일 때는 20만원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은 30만원으로 바뀝니다. 1200만원은 여기서 10%를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은 120만원이 맞죠? 그런데 자기부담금은 최대 100만원이니까 이것은 100만원으로 바뀐다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설 작물과 버섯 작물 손해액의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라고 좀 전에 소설의 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자기부담금 그 다음에 본향에 대한 구체적인 농작물재 약관에 따른다. 이 부분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91페이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우리가 개정된 1차 초안이 나온 이 부분 가지고 다음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